네, 안녕하세요. 세경기입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메타 주가 폭락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메타버스의 가장 큰 대주주인 저커버크 재산도 37조 원 증발했다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당연히 부호 순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게 2021년 세계 최고 부자 순위 탑 10입니다. 여기서 마크 저커버크가 5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37조 원이 증발하면서 당연히 이 순위가 굉장히 크게 하락해서 10위로 됐다라고 해요. 그럼 당연히 이제 이 5개 순위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올라왔겠죠. 자, 그 중에서 일단 보면은 일단 이 37조 원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조금 감을 조금 익혀보려고 해요. 자, 이 기업들 혹시 아시나요? 트위터, 그리고 이거는 항공사인데 그 중에서도 델타 항공입니다. SNS에서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하는 트위터와 항공주 중에서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하는 델타 항공입니다. 이 시가총액이 트위터가 약 300억 달러, 델타 항공이 약 260억 달러입니다. 아까 전에 보시면 자, 메타버스 주가가 이제 하락해서 그 재산이 37조 원 증발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마크 저커버크는 이 시가총액만큼의 재산을 잃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마크 저커버크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추월한 이제 세계 최고의 부자들을 한번 보면은 이 워렌 버핏 당연히 순위가 올라가게 되고요. 스티브 발머와 레리 앨리슨이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메타라는 주가가 왜 떨어졌냐를 보시면 일단 첫 번째는 애플의 사생활 보호 강화 조치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 조금은 예견된 이슈였어요. iOS 정책이 변경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도 변경하고 그에 따라서 결국엔 개인정보 강화가 됩니다. 근데 왜 이것 때문에 메타라는 주식이 떨어졌냐? 보면은 이 메타라는 거는 결국에는 광고 수익이 주 수입원인데 개인정보를 강화하게 되면서 개인정보가 뿌리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광고 정책을 펼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걸 많이 봤을 겁니다. 핸드폰을 보다 보면 광고가 딱 내가 생각했던 광고가 딱 뜨는 경우가 있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본인이 검색하거나 이런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서 파악된 메타버스에게 간 그런 데이터가 광고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메타가 그동안 이용해 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위반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애플이라는 기업이 이런 정책을 변경한 겁니다. 당연히 페이스북에는 굉장히 큰 악영향이었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글로벌 이용자 확장에 제동이 걸렸다. 자, 보시면 지금 이 이용자 순위가 이게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이제 조금 약간 주춤하거나 약간 감소하는 추세로 변화한 것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페이스북, 즉 SNS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용자 수의 확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용자 수가 떨어지면 당연히 수익도 감소하겠죠.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 중 하나입니다. 자, 페이스북은 아까 전에 광고를 해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기업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광고주 예산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돈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광고를 집행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당연히 이는 페이스북의 수익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작년 4분기, 그러니까 2021년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은 336억 달러, 그리고 영업이익은 125억 달러.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 감소했어요. 뿐만 아니라 가이던스가 270억에서 290억 달러,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 더 아래에 위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좀 부진했다라는 게 이번에 큰 이슈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아마존이라는 IT 기업은 이번에 시총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는데요. 뭔가 시총이 사상 최대로 감소한 메타랑은 조금 대비되는 대목입니다. 자, 아마존은 시총이 늘어났고 메타는 시총이 감소했다. 그 이유가 뭘지에 대해서 한번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결국엔 이 IT 부분 내에서 정말 필수적인 것, 생활에 꼭 필수적인 거냐 아니냐라는 경계가 좀 나눠지고 있는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이런 SNS는 사실 삶과 어떤 균형에 있어서 꼭 필수적인 건 아니죠. 그런데 이런 배달이나 이런 소셜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구입을 하고 이거는 삶과 조금 연관되기 때문에 굉장히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소비자들이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사실 IT 부분에서는 굉장히 없었던 흐름 중 하나인데 최근에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존을 구매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자상거래 사업은 기존적으로 기고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기저효과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에 약간 반대되는 효과로 약간 역기저 효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고효과라는 건 기존에 이미 지나치게 많이 상승을 해왔어요. 주요국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랑 비중을 보면 정말 엄청납니다. 28.2%, 15.2%. 정말 큰 기업에서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이상 성장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심리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아마존이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최근에 아마존은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AWS를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 광고 사업이랑 강력한 성장세가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가 사실 아마존이 하고 있는 사업의 4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사실 소셜 커머스도 그게 아마존을 대표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거는 이제 메타버스가 왜 그렇게 추락을 했는지, 그리고 아마존은 왜 성장을 했는지, 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소비자들 사이에서 방향성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제가 갖고 있는 이게 지난주 이제 계좌고요. 이게 이번 주 계좌입니다. 조금 엔비디아랑 KLA가 조금 반등을 해줘서 일단 전체적인 평가가 조금 다소 올라왔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지난주 이제 제 그래프인데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번 주는 반등이 돼서 지금 이제 빨간색 나스닥과는 조금 이제 격차를 좀 줄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보려고 하고요. 이제 입출금은 이제 2월 마지막 주에 한번 넣을 예정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